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오늘은 자라투스트라처럼 산속에 들어와서 하이데거의 5번째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아마 차 소리도 거의 안 들릴 거고요. 오늘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예도가 묵상하듯이, 그죠? 하이데거 오늘 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순환 논증을 하다가 그만뒀고, 거기서부터 이제 2절이 끝나고 오늘 아마 3절 전전원적 우위 그쪽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팍티슈 리크트 아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상 그러나 특징 지어진 물음의 제기 안에서 안에는 어떤 순환도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존재 물음에 대한 철학에는 어떤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순환과 같은 순환 논증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환 논증은 자기는 존재 물음을 통하여 오히려 해체의 대상이지, 그걸 받아들여서 철학을 하는 그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재자는 그것의 존재 안에서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런 규정에 있어서 확실히 명시적인 존재 의미에 대한 개념은 사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개념은 사용될 수 없이 이 존재자는 그의 존재에서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존재론적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의 철학은 하이데거와 같이 그러한 어떤 그 존재론적 규정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확고히 이 존재 개념을, 그죠? 존재자의 관점에서 이 존재 개념을 존재자와 연결하여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어두움에 쌓여져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 의미의 명시적 개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베러뎀 니트죠. 사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직도 어떤 존재론적 인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사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론적 인식인가 하면은 그것의 현 사실적 존립을 사람들이 아마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죠?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존재라는 개념이 어쨌든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이데거까지의 서양 철학에서, 그죠? 어떤 방식으로건 존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것은 하이데거가 볼 때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져 있고 뭔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정도. 그래서 통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한 평균적인 그런 애매하고 막연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자라투스트라처럼 산에 들어와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조용한 게 좋죠. 자, 이제 계속 나갑니다. 자, das Time wird zwar in aller bisherigen Ontologie vorausgesetzt. 존재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지금까지의 종래의 존재론 안에서는 존재는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맞죠? 다 사용했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심지어 이 존재는 파르메니데스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플라톤처럼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르메니데스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주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모든 지금까지의 존재론 안에서 전제되어서 사용되었어.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찾아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이데거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존재 개념이 전제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하이데거가 의도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폴하우스 제젠,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선행적인 존재에다가 선행적으로 시선을 취하는 것, 흰불릭 나무, 시선을 취하는 것, 흰불릭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고정해서 보는 것, 흰불릭, 흰은 뭐죠? 독일어에 그리로, 헤얼은 뭐야? 이리로, 흰 헤얼 하면 뭐야? 이리로, 저리로, 이리로, 그리로, 이리로, 그리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현 존재의 어떤 그러한 운동성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흰 불릭은 특정한 대상을 주목해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흰 불릭 나무, 어떤 그러한 주목해서 봄을 취하는 거야. 그게 존재에 대하여 주목해서 보는 것을 취하는 거, 시선을 취하는 거, 그죠? 그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전제는 존재에 대하여 선행적인 시선 취함, 주목해서 봄을 보는 그런 시선을 취하는 그런 것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선행적으로 폴갱이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행적으로 미리 앞서서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앞서 주어져 있는 존재자를 그의 존재 안에서 이러한 시선을 취하는 이러한 고정해서 봄, 시선을 취함, 특정한 것을 유의해서 봄, 아우스댐 흰불릭 다라우프, 특정한 것을 존재를 고정해서 봄, 으로부터 앞에 주어져 있는 존재자는 그것의 존재 안에서 잠정적으로 분절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맞죠?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존재를 전부 다 잠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제가 볼 때 하이데거는 각주를 안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니체의 관점주의를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으로 갖고 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각주를 왜 안 쓰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특정한 존재에 대한 관점 취함, 시선을 취하는 거고 관점주의지 뭐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존재 개념은 언제나 물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있음이라고 하는 거.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그 존재 개념은 눈에 눈가리에 보이는 그러한 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인식은 관점을 취하고 시선을 취하는
그 취함과 동시에 취해지지 않는 그 존재의 영역이 아닌 무의 영역을 함께 포괄하는 그런 존재 개념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최초의 어떤 그 니체의 영향에 의해서 존재의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취해지지 않는 그러한 또 다른 관점의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사유하는, 그래서 이것은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겠죠, 그죠? 책에도 나오지도 않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도적인 자, 자라투스트라가 되기가 참 힘들군요. 얘도가 이거 길을 안 해온 길로 지금 와갖고, 자, 이러한 주도적인 어떤 그 존재애로의 시선을 취한다는 거, 고정해서 본다는 거, 시선을 취한다는 이것은 바로 평균적인 존재 이해로부터 자라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러한 평균적인 존재 이해에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뒤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균적 존재 이해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평균적이고 통속적인 존재 이해는 우리가 빠져 있는 일상적 삶의 존재 이해인데, 이러한 존재 이해를 사실 철학에서 무시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것들을, 그죠? 자기 철학 안에 받아들여서 긍정적 현상으로서 현존재 분석론의 구성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통속적이고 평균적이라고 말할 때는 고대 존재론부터 지금까지 하이데거 이전 니체를 제외한 그런 철학에서 사용되었던 통속적이고 평균적인 존재 개념, 그거는 논리학에서 사용되었던 범주론과 그 다음에 명제론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존재 개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삶의 평균적 존재 개념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이데거가 긍정적 가능성으로서 받아들여서 자기의 철학의 이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미 있고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현존재 자신의 본질 구성틀, 본질 구성에 속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예도가 금방 말했던 거. 그래서 이걸 자기 자신의 철학의 출발점, 이게 나중에는 그 하이데거의 유명한 명제, 이미 예도가 단편 강좌에서 해놨죠. 존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 대개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통속적 존재 이해, 이건 하이데거한테서는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취할 수 있는 긍정적 포지티브의 메클히카이트였다는 거. 긍정적 가능성이고 긍정적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원칙의 정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증명되지 않는 원칙이 뭔가 하면 이것으로부터 명제의 결과가 연역적으로 끌어내어지는
됐죠. 어제 했죠. 연역적으로 어떤 명제의 결과가 끌어내어져서 또다시 전제로 소급되는, 이게 뭐라 그랬어 어제 예도가? 순환 논증이라고. 그러한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자기 철학에서의 전제는,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연역적 전제,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결과가 또다시 전제로 소급될 수 있는 이런 순환 논증에 근거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Ein Zirkel im Beweis, 순환 논증은 kann in der Fragestellung nach dem Sinn des Seins überhaupt nicht liegen. 자,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그러한 물음 제기에서는 결코 놓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따라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하여 프라게슈텔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는 결코, 그죠? 결코 이러한 순환 논증 같은 게 들어올 수 없다.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응답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거 줄 치십시오. 질문의 응답에서, 그게 존재 질문입니다. 존재 질문의 응답에서 의역하면은 관건이 되는 것은 연역적이고 추론적인 근거 제시가 아니야. 앞을 라이트핸드 베그린둥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제시하는 근거를 프라이 레궁 발굴하듯이, 광부가 석탄을 발굴하듯이, 어떠한,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땅에 묻어 있는 것, 은폐되어 있는 것을 광부가 캐내서 그것을, 석탄을, 그죠? 발굴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 근거를 캐내서 열어 밝히는 제시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내야 되는 게 뭐야? 독일어로 Aufweisende Grundfreilegung, 이게 중요한 거야. 베그린둥, 근거 제시는 뭐예요? 방법적인 거야. 논리학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제시해. Aufweisende,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열어 밝히는 거야. 프라이레궁, 캐내서 뭔가를 드러내는 거야. 뭐죠? 현상학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로는 훗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뭔가를 밝히 드러내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 현상학적이면서 고대와 중세의 존재 개념의 신이 인간에게 계시되는 듯한 그러한 개념들을 뒤섞어서 훗설적 현상학으로 접목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방법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메토돌로기슈하게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이데거는 다 거부해버리죠. 그죠? 물론. 자,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혼자 읽어서는 하나도 못 잡아내는 거. 자, 이제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순환 논증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놓여 있지 않다.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줄 치십시오. 정말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의 질문함이, 함과 질문되는 것에 기이하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야 돼. 질문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질문되는 거. 존재지 뭐 어제 했잖아. 게프락테스 존재잖아. 이 존재가 의역합니다. 이 존재가 자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 우리 인간의 존재 양태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양태로서 질문함과 그 다음에 질문되는 것, 그게 뭐야?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질문과 바로 질문되는 그 존재가 기이하게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줄 치셔야 돼. 아, 참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우리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인간이 장소를 취하는 거기에 있음, 그리고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인간이 존재적 질문을 던지고, 우리 인간이 할 때마다, 각기 그때마다 언제나 이미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독일어는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릭, 오들, 폴, 베쪼겐 하이트 데스 게프락텐 이래 되어 있어. 그게 릭, 운트, 폴, 베쪼겐 하이트.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약간 훗설적인 그런 게 있어요. 훗설의 시간 의식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의식이라는 작품 안에, 그죠? 여러분들. 그 칸트의 시간 개념, 그러니까 칸트가 사용했던 그 시간과 오성의 범주의 연결을 그가 쉐마타라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건 도식이야. 도식론에서 나오는데, 이 도식을 인간의 의식 안에서 앞뒤로 연결되는, 시간적으로 앞뒤로 연결해서 그 의식 안에서의 시간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훗설이 다루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이데거는 훗설과 다르게 존재론적으로 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대가리 속에 있는 의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고 인간의 실존을 조건짓는 그러한 존재의 의미로서 이 존재가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 언제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재밌죠, 여러분?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존재를 각기 그때마다 새롭게 인간이 현 존재가 거기에 다자인, 거기에 있음, 그 현 존재가 특정한 장소를 취해서 가는 곳마다 매 순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존재는 현 존재의 질문에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훗설의 인식론적인 앞뒤의 연결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앞은 뭐죠? 인식적으로 앞서 인식된 것. 그 다음에 미래와 이것으로부터 이미 발생했던 그 대상의, 의식 대상의 시간성을, 또한 그 뒤에 발생할 현존으로부터 미래를 추리해낼 수 있는,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아니고 언제나 이 존재가 앞뒤로 연결되어서 우리 인간이 존재의 대상을 시간 의식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의해서, 존재의 시간에 의해서 그 인간을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미 조건 짓고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하이데거의 이 개념에 있어서. 그죠?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적인 질문이, 그것에 질문되는 것, 존재와의 앞뒤로
그런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 질문의 가장 고유한 의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존재가 연결되는 건 너의 현 존재와 나의 현 존재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가장 고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존재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의 존재의 시간성 안에, 존재의 시간성 안에 인간의 현 존재가 제한되고 그 역사성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개념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다음을 의미한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현 존재의 특징, 자, 현 존재의 특징을 가진 바로 그 존재자는 존재 질문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데, 아마도 심지어 이 연관은 빼어난 연관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질문과 어떤 연관, 빼어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러나 이미 특정한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 우위 안에서 증명된 것이 아닐까? 법내적 존재자, 곧 우선적으로 존재 질문에 걸려 있는 자로서 기능해야만 하는 그 법내적 존재자가 앞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고, 그 존재 질문과 빼어난 그러한 인간 존재가 빼어난 연관을 존재 질문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라면 바로 이로써 이미 특정한 존재자가 그의 존재 우위 안에서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닐까. 맞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참 재미있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법내적 존재자, 바로 인간 존재자,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베프라테스 질문에 걸려있는 자로서 그 법내적 존재자가 앞에 주어져 있는 건 아닐까? 맞죠, 뭐. 그죠? 계속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더불어서 ist weder der Vorrang des Daseins, 현 존재의 우위는 증명된 게 아니야, 아직은. 맞죠? 우위는 아직 증명된 게 아니야. 그리고 또한 그에 가능한, 심지어 필연적인, 우선적으로 질문에 걸려질 수 있는,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존재자로서의 가능하고 필연적인 기능,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나 결정되거나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것은 다음 장에서 하겠다,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곳에서 하이데거가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로써 현 존재가 질문을 던지는 자로서 모든 존재자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론적 우위를 가진 자다. 그것을 나중에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이데거가 바로 뒷장에서. 자, 그러나 현 존재의 우위와 같은 뭔가가 이미 알려졌다. 어느 정도는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2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죠? 자, 이제 3절로 나갑니다. 존재 질문의 존재론적 우위, der ontologische Vorrang der Seinsfrage. 여러분들이 드디어 존재론적과 존재적의
어떤 그 차이를 온톨로기슈와 온티슈라는 이 형용사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존재론적은, 존재적은 뭔가 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방식, 사물의 모든 이 세계의 사물과 인간,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모든 행위와 존재 상태를 다 나타내서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인 건 뭐냐? 이러한 실제적인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 존재적인 그러한 상태를 학문적으로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존재론적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존재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실존에 있어서 현실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걸 말한다 그러면 그거를 학문적으로 통합해서 총괄하고 분리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존재론적 질서를 확립하는, 그게 바로 존재론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이렇게 쓰면은 학문적이라는 거, 존재론적 학문이라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러나 이 학문은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역사학, 신학,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의 학문을 보다 가장 근거를 이루고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그 존재 질문의 토대를 둔 존재론은요. 그래서 그걸 기초 존재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푼다멘탈 온톨로기라 그래요. 신학이든 뭐든 다 거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대를 형성하는 존재론.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진도 나갑니다. 자, 형식적인 질문에 그런 것으로서의 존재 질문, 질문의 형식적 구조를 실마리로 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질문의 특징은 이 질문을 독특한 질문으로서 명료화했다. 맞죠? 우리가 앞에 장에서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우리가 밝혔죠. 그죠? 형식적 구조, 존재 질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존재 질문을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일련의 기초적인 고찰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 고찰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근본적인 고찰을 요구한다. 그래서 존재 질문의 빼어남, 두드러지게 탁월함은 그러나 바로 그 존재 질문이 그것의 기능, 그것의 의도, 그것의 동기와 연관하여 충분하게 한계 지워질 때야 비로소 완전한 빛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존재 질문의 기능과 의도와 동기가 충분하게, 그죠? 그랜젠, 그 테두리를 잡아서 한계를 정하는 거, 이게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고, 이걸 통해서 비로소 존재 질문의 구조가, 아니면 존재 질문의 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는 걸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Wurde die Notwendigkeit einer Wiederholung der Frage einmal aus der Wirklichkeit ihrer Herkunft motiviert,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산속에 돌아서 자라투스트라처럼 강의를 하니까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조용하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조용한 가운데에서 강의를 할 수
들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주 애용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게 아주 좋네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존재 질문, 이 질문을 반복해야 될 필연성은 그것의 유래의 신성함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 질문을 반복해야 될 필연성은 그 출처가 존경할 만한 하다든지 그 출처나 유래가 아주 가치가 있어서 신성하다든지 그래서 뭔가 경외감을 일으킬 정도로 존중할 만한 그런 것일 때에 동기가 부여되었어. 그런데 지금까지의 철학이 했던 이러한 출처에 존경할 만함은 한계가 있었어. 그게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그러나 특정한 응답이 결여된 상태로부터 나타났으며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심지어는 충분한 문제 제기가 결여된 것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겠어? 그래서 결국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자기가 그런 말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질문이 무엇에 봉사해야 하는지를 알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무엇에 봉사하고 무엇에 이용 가능한 것이고 무엇에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단지 어떤 공중에 떠도는 요거 재밌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보편성 앞에서 했죠. 고대 존재론의 선입견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인 알검마인스터 알검마인하이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가장 보편적인 보편성들에 대한 프라이 슈베벤덴 슈페쿨라지온, 그러니까 공중에 떠도는 사변의 과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은 단지 가장 보편적인 보편성에 대한 프라이 슈베벤데 슈페콜라지온, 공중에 떠도는 사변, 대가리의 생각, 그런 생각의 일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가장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일까?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존재로는 전자였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일상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삶 속에서 존재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재밌어요. 자, 존재는 자인 이스트 예바일스 다스 자인 아이네스 자이엔덴, 존재는 각기 그때마다 존재자의 존재야. 요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존재를 그냥 하이데거가 막 존재 막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하이데거에게서. 또 고대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역시도 존재자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중세에서는 이 존재를 때가 신에게로 기결시키지만은 어쨌든 하이데거한테서는 언제나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각기 그때마다 예바일리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야? 각기 그때마다는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론적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부사에서 하이데거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 오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한 자가 없어. 사실은 니케르만큼 제가 볼 때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이 의도를 결국은 타자의 인식론으로 갖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밌겠죠. 예도 강자의 특징이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적도 없는, 그죠? 그런데 예도가 볼 땐 그래요. 이러한 하이데거의 1차 문화, 오늘날 지적도 자기는 뭐 하이데거를 대학교 시절부터 전공을 하고 뭐 공부를 했다, 백날 이야기를 해도 제가 볼 때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와 시간의 기획과 의도를 폴 리케르만큼 깊이 있게 통찰한 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데거의 이러한 현상학과 해석학의 전체적 기회를 통틀어서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실간을 읽어내고 후기 존재론과 후기의 하이데거와 연결시켰던 철학자는 역시 폴 리케르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예도가 이미 강좌를 해놨고요. 아마 리케르 강좌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지금 시간과 이야기까지 끝내놨는데 아유 정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계속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계속 나갑니다. 질문 끝났고, 그래서 존재는 각기 그때마다 존재자의 존재지 그냥 지 멋대로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존재자의 모든 것, das alles Seienden, 존재자의 모든 것은 그것의 다양한 구역에 따라서 특정한 사태 영역의 밝힘, 발굴, 노출, 캐내어서 드러냄, 그리고 특정한 사태 영역의 캐내어서 드러냄이라든지 그 테두리를 한계 짓는 것의 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문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자의 모든 것, 이건 하이데거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고대 존재론에서 존재자의 영역을 구획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획 지었죠? 이 지성에 따라서 식물, 동물, 인간, 그 다음에 또한 이 인간 위에 신 아니면 존재 자체, 이런 식으로 구획을 지었고, 이런 것들의 양태에 따라서 역사, 그 다음에 또 영혼, 뭐 이런 걸 다 나누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학문적으로 각각 구획을 지었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의 모든 학문의 토대는 철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특정한 사태 영역의 어떤 장이 되었어요. 존재자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이러한 사태 영역들은 그것의 편에서 예를 들면 게시히테, 역사, 나투어, 자연, 라움, 공간, 리벤, 삶, 다자인, 현존재, 슈프라하, 언어 등등과 같은 이러한 사태 영역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학문적 연구 안에서 대상으로서 주제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학문으로 나갑니다. 맞죠? 대상으로서 주제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학문적 연구는 자, 사태 영역들을 해붕 들어 올려서 최초로 고정시키는 것을 순진하고 그리고 거칠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순진하고 거칠게 사태 영역을 해붕 들어 올려서 최초로 고정시키는 거, 이것을 순진하고 거칠게 조야하게 수행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영역의 그것의 근본 구조 안에서 이러한 영역을 정리 작업하고 마무리 작업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건 이미 이거는 후설의 영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물론 이러한 자, 요 부분에서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학문적
그것의 근본 구조 안에서 어떤 영역을, 그죠? 영역을 마무리 작업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건 그 존재 구역의 전학문적 경험과 전학문적 해석을 통하여 인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 안에서 이러한 존재 구역 안에는 사태 영역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후설의 영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뭐가? 전학문적. 이것은 사실은 오해될 게 많은데, 사실은 그 위기에 보면은 학문보다 앞선 거, 그죠? 후기 후설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초기 후설에게서도 곳곳에서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 주제로 해서 출간된 작품은 위기입니다. 유럽 학문의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에게 후설이 자기의 미발표 그러한 논문들을 하이데거에게 엄청 많이 줬어. 그 전에 하이데거는 이런 방법들을 전학문적 뭐죠? 삶입니다. 이건 사실은 니체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이해가 돼? 지금 학문이 아니야, 삶은. 사실은. 그런데 좀 다른데, 후설은 이것을 전학문적, 상당히 현상학적이죠, 그죠? 현상학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학문적인 거예요. 전학문적 경험, 학문 이전의 경험과 해석, 존재 구역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인도받고 있다. 여기에서 폴 비센샤프트리시 전학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이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문은 자기 자신의 뭐죠? 근본 개념들을 정리 작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생활세계, 레벤스벨트,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요? 베졸겐스벨트, 배려의 세계, 그죠? 유사성이 많죠, 그죠? 익명성의 세계. 그게 또 뭐에 해당하겠어? 다스만, 뭐죠? 세인의 세계.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학문적이라는 건 상당히 현상학적인 용어였다라는 거. 그러나 하이데거와 후설은 확실히 다르게, 하이데거의 출발점과 후설은 달라요, 여러분. 출발점부터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거는 나중에 계속 밝힙니다. 예도가 재밌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난 근본 개념들은 우선 최초의 구체적인 영역의 여러 밝힘, 영역의 최초의 구체적인 여러 밝힘을 위한 실마리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초 존재론이, 존재 질문을 통하여 기초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든 학문의 토대로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철학에서의 존재론의 개념은 모든 학문의 토대로서 기초 존재론적 역할을 한 것이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러한 기초 존재론적인 역할들은 결국 뭔가 불완전한 것이고, 자기가 말하는 훨씬 더 기초 존재론적 출발점, 이게 바로 모든 학문의 존재론적 우위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3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무게는 비록 언제나 이러한 실증성 안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그것의 본래적인 진보는, 그러니까 결과들을 끌어모아서 그 결과들을 한트 비현, 교과서 안에 간직하는 것에서 그 진보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요건 줄 치십시오.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안박센된 자라나는 사태의 지식으로부터 대개 반동적으로 헤얼폴케 드리베는 뛰쳐나온 바로 각기 그때마다의 영역의 근본 구성에 대한 질문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야. 이런 진보는.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코멘터리 달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교과서 안에 간직하는 거. 이게 뭐야? 이 논리학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철학의 방법론이야. 방법론. 철학적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의 본래적 연구의, 이런 존재론적 연구의 본래적 진보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러한 결과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교과서 안에 간직하는 이런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되게 반동적으로 반응적으로 뛰쳐나온 질문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질문 속에서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각기 그때마다의 영역의 근본 구성에 대한 질문, 이 질문으로부터 결국 존재론적 질문으로부터 이러한 학문의, 그러니까 존재론적 질문의 본래적인 거죠. 그죠? 본래적인 그러한 진보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었죠? 예도는 6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주스!